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적분인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적분은 부가 빠져가지고 이제 정할 수 있는 적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위에 숫자 두 개를 넣어요. 상수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이제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애를 부정적분한 걸 쓰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꺾어서 쓰죠. 이렇게 꺾어서 쓰고 여기다가 b 넣고 여기다 a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여기다 b 집어넣은 라지 fb, 그리고 여기다 a 집어넣은 걸 라지 fa, 이 두 개를 빼는 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정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어떤 부정적분 연산을 한 후에 그 값 두 개를 대입해서 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정적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좀 약간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이거를 아래 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 위를 이제 위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함수를 적분한 거를 부정적분한 거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는 이제 꺾어서 쓴다 그랬죠? 그리고 B 먼저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넣어서 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걸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는데 요걸 dx 여기를 1부터 3까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버리가 한다면 얘는 이제 일단 부정적분을 하시고 여기다가 꺾어서 쓰시고 여기다가 3 넣고 1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에 27 빼기 3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3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를 계산한 걸 빼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3분의 26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이걸 이제 정적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그냥 부정적분에다 숫자 두 개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조금 계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끝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막 구간을 막 뒤집기도 하고 막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윗끝과 아래 끝을 내가 이렇게 바꾸잖아. B를 이쪽에 아래다 놓고 여기다 얘를 이렇게 놔서 이 두 개를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탁 붙여주면 이 두 개가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구간을 위아래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앞에다가 누굴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두 개가 성립한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바꾸면 빼기가 생기는데, 사실 뭐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얘를 부정적분한 걸 라지 fx라고 하면 요 식은 거기에다가 이제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뺀 거거든요. 그리고 요 식은 라지 fx에다가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결과값이 부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한 거에다가 누구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구간을 뒤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윗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으면 요거는 그냥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윗끝도 A고 아래끝도 A면 그냥 0인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다 그냥 A 이렇게 집어넣으면 라지 FA 빼기 라지 FA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구간을 우리가 이제 합치는데요.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B부터 C까지 fx dx. 요거는 여기가 이제 B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꺼번에 합쳐서 A부터 C까지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또 세 번째 성질입니다. 지금 얘는 여기가 이제 B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요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C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저기 있는 식으로 증명을 해보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얘는 라지 fx에 B하고 A를 넣어서 뺀 거고요. 그리고 너는 라지 fx에 A부터 어디까지? C부터 B까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라지 fx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A부터 C까지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면 요거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 얘는 라지 fc 빼기 라지 fb, 그리고 얘는 라지 fc 빼기
A다. 뭐 그냥 일일이 다 써봐도 확인이 되죠. 여기에 보이는 라지 FB가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결국엔 두 개의 좌우가 같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은 요 과정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넘기는 것도 많이 쓰지만 사실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 걸 훨씬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쓰게 되면 요거 한 번에 적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얘를 쓰고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얘를 쓴다. 이럴 때 더 많이 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요런 거 있습니다. 얘도 기본 성질 다 가능해요. 아까 했던 상수항 그리고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이 뭐 상수항이 붙었다. 여기다 이제 c 이렇게 뺄 수 있고요. 더하기 그러면은 여기는 fx dx 요거는 뭐 gx 뭐 a부터 b까지 뭐 이렇게 뭐 k 뭐 이런 식으로 다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거 좀 이렇게 쓰니까 좀 너무 안 예쁘다, 그죠? 그냥 가지고 있는 식을 다 뜯어낼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냥 한번 샘플을 그냥 하나 그냥 간단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생겼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1부터 3까지 x세제곱 dx. 더하기 1부터 3까지 x제곱 dx.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아이를 이렇게 뜨는 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거꾸로 합쳐서 계산하는 걸 더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 범위가 같은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적분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래 끝과 위 끝의 범위가 같으면 얘네들끼리 먼저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같은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참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차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 차이. 어떤 적분 기호에서 약간 문자 사용에 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x라는 식의 제곱 더하기 2x라는 식과 y 제곱 더하기 2y라는 식이 사실 같은 식인가요? 하면 식에서는 이게 같은 식이 아니죠. 문자가 다른 문자잖아요. 그죠? 이건 같은 식이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두 개는 문자가 다르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된 식을 x로 이렇게 적분하는 것과 이런 식을 y로 적분한 식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식은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고 이건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이 둘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식이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지? 여기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게 부정적분에선 이런데 정적분에서는 좀 달라요. 정적분은요. 1부터 3까지 x세제곱 dx나 1부터 3까지 y세제곱 dy가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 자, 왜 같을까? 하고 생각해보잖아? 정적분은 계산하면 숫자가 나와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에 x 4제곱에다가 누구하고 누구를 넣어서 1하고 3 넣어서 빼는 거잖아. 그죠? 얘는 4분의 1 y 4제곱에다가 누구하고 누구 넣어서 1하고 3 넣어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숫자로 나와. 그리고 그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다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해됐지?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야. 인테그랄 x-1에 x세제곱 dx 여기는 1부터 3까지 자, 빼기 1부터 3까지 y-1에 1 dy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면서 뭐야? 이걸 어떻게 함?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가 아니라 처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뭘 봐야 돼? 아, 범위가 어떻구나. 같구나를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건 무슨 적분이라서? 정적분이라서 y 대신에 뭐로 바꿔도 x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다시 합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그리고 식은
x-1에 x세제곱 빼기 1 dx로 쓰면 되겠구나. 약분해서 적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여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것 같은데? 빠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적분 연산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80쪽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 여기를 한번 살짝 실습을 해보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는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문제 볼게요. 좀 뜨문뜨문 풀 건데 여기는 다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내용이 있어서 풀어주는 건데,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저 보시면은 적분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위 끝과 아래 끝이 둘 다 뭐예요? 3이에요. 그럼 얼마다? 0이다. 이거 설마 적분해서 넣을 거 아니죠? 딱 적분하고 네 그랬지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더한 애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 나는 매번 봐. 그래서 요거를 진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식을 먼저 정리를 하자.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범위가 좀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 얘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2부터 1까지 돼 있어. 뭐야 다르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누구를? 윗끝과 아래끝을 쓱 바꿔주면서 앞에 누구를 만들어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x로 써있는데 얘는 y로 써있지만 뭐 우리는 아무에게 상관이 없어.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 뭐로 바꿔도 괜찮다? x로 바꿔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이 훨씬 더 간편해지는 거야. 1부터 2까지고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를 뺐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1만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의 1에 x세제곱 더하기 x고 여기다가 2 넣고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니네 이거 그냥 미리 가르쳐줄까? 이거 근데 가르쳐줘도 잘 안 쓰더라고. 편한데 이 계산할 때 2 넣고 1 넣어서 빼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되게 편한데 생각보다 잘 안 쓰대. 3분의 1 쓰시고 여기다가는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거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거든요. 얘는 그냥 2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사실 뭐 한 거냐면 2 대입한 거 이거랑 1 대입한 거를 뺀 거를 이렇게 얘네들끼리 묶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계산이 편해서 이거는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7이 되고 얘는 1이 돼서 답은 3분의 1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제 4번인데 이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고 0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데 뭐 이거 불연속이니? 연속이죠. 자, 뭐 여기 등호 뭐 여기 둘 다 들어가 있던데 문제는 아무튼 뭐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fx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중간에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적분을 하기가 힘드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를 좀 갈라줍니다. 어떻게 가르냐면 이렇게 갈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2까지로 잘라서 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쓰면 두 개 더한 게 뭐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일 때 함수인 x제곱 플러스 1 dx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0보다 클 때 함수인 1-5x를 적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더 다른 함수를 적분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쓴다. 이런 게 또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제일 많이 쓰는 게 절대값이죠. 절대값 같은 경우는 사실 식 정리해보면 구간을 나눠서 쓰는 함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2보다 클 때는 x-2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요거는 이제 0부터 2까지는 요거 쓰면 되죠. 2보다 작을 때 식인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2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요거는 이제 x 마이너스 2 dx를 쓰시면 된다. 됐죠? 아주 간단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음수일 때 x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0, 요게 음수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곱한 게 식이고요. 그리고 얘가 양수일 때는 얘는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이 범위가 좀 괴랄하죠. 자,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곱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범위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요거거든요. 요때는 그냥을 써야 돼. 그럼 범위가 이제 두 군데로 쪼개지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얘를 그냥 쓰셔야 돼요. 짠! 자,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얘를 마이너스 곱한 걸 쓰셔야 돼요. 귀찮죠? 자, 그리고 얘는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다시 얘를 써준다. 뭐 요런 게 이 식의 결과입니다. 됐을까요?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한다라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적분이라는 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런 게 뭐 사실 그냥 풀면 하면 되는 거기는 한데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분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식을 세워서 계산한 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계산을 좀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 자, 니네가 이걸 시험에서 친다고 생각을 해봐. 시험에서 적분 문제가 나올 때는요, 사실 계산 이거 방법 잘못 들어가면 평소 푸는 것보다 3배 걸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진짜로 계산 잘못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걸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계산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도 나중에 하긴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연습을 하고 나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쫙 정적분을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자,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별 대단한 거 아니고 엄청 간단한데 이게 수투에서 진짜 그냥 가볍게 얘기하거든요. 미적분에서 막 다 쪼개서 해보는데 수투에서 그냥 아주 가볍게 얘기합니다. 자, 봐봐요. 이게 뭐 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적분 계산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알겠어. 그래서 숫자 하나씩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미분에서 값 대입하면 그게 뭐였어? 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죠? 근데 적분에서 나온 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분에서 나온 값은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y는 x제곱이 있다고 쳐봐. 그런데 이 x제곱에 1부터 3까지 내가 얘를 적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값이 3분의 1에 x 세제곱에 3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3분의 26이 되죠. 그럼 도대체 이 3분의 26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요 x제곱이라는 함수와 x는 1이라고 하는 요선과 x는 3이라고 하는 이 선 그리고 x축까지 에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이 넓이를 우리는 3분의 26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축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뭐다? 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얘가 x축 위쪽에 있을 땐 값이 플러스로 나오는데 실제로 함수가 x축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는 넓이인데 위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인 넓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인 넓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잠깐 이 얘기를 덧붙여서 잠깐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죠. 물론 사실 이 문제는 직접 풀어서 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풀어도 되죠. 사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빡이 치죠. 그렇지 않나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야, 이걸 3번이나 해야 돼, 계산을. 좀 귀찮지 않나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그리고 그래프가 원래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튕겨져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구하라고자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예요. 자, 뭔가 좀 생각이 나면 좋은데 실제로 저 적분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야,
약간만 좀 잔머리를 쓰면 계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죠. 잔머리 빨리 컴온. 귀찮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언제 계산해? 귀찮아. 뭐 하면 돼? 2차 함수에 아주 자주 쓰이는 특징 누구? 대칭축 이용해도 괜찮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넓이나 그지? 반대편에 있는 넓이는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요거 반만 계산해서 2배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런 이건 아주 그냥 일부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냥 얘기한 김에 잠깐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계산 안 해도 바로 얘는 이제 1차식이라서 적분을 안 하셔도 계산 가능해요. 사실은. 왜냐면 얘는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V자이기 때문에 V자를 제가 그려보면 V자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 그리고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면 그 넓이가 그냥 삼각형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서 요거는 2, 요거는 1이고 여기는 1이라서 여기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는 거야. 적분 계산이. 뭐다? 넓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지? 자,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자, 봐보세요. 우리 교재로 치면 페이지 82쪽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없어서 그냥 제가 예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우함수는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이라고도 하고 식으로는 f-x하고 fx가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항식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함수 그리고 코사인 x 뭐 이런 게 이제 우함수죠.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다. 자,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식으로는 마이너스 x 집어넣은 친구랑 x 집어넣은 친구랑 부호만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홀수 차수 그리고 사인이랑 탄젠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원점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약간 좀 어떤 계산에서 편의성 이런 것도 좀 추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냥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고 자,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함수 같은 경우는 y축 대칭이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죠. 뭐 약간 이런 느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식이다. 그럼 요거에 대한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x는 0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 값을 넣은 함수값과 x를 넣은 함수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어떤 x 값이더라도 뭐 1을 집어넣어도 뭐 2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값이 같다는 거는 우함수의 특징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막 이렇게 줬잖아. 다항식 중에서도 짝수, 차수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상수항만 이렇게 있는 이런 애들도 사실 우함수라고 보잖아. 식에서는. 그죠? 차수가 4차, 2차, 짝수고 상수항만 있어. 이런 애들의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이렇게 집어넣은 함수랑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본 함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식에서도 우리가 우함수다 이런 걸 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함수다라고 하는 게 y축 대칭이다라는 의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표현, 함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x를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 같다. 그림으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식으로 봤을 때는 다항식에서는 짝수, 차수와 상수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원점 대칭은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 함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을 fx라고 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f-x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결과가 좀 다르죠. 여기가 f-x고
여기 y값이 fx값인데 얘네들이 뭐만 반대? 부호만 반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을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얘도 이제 식으로 한번 봐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 fx를 내가 만약에 x세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인데 여기 홀수 차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다 튀어나와서 이런 식의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가 돼? x세제곱 더하기 3x가 돼서 얘하고 얘하고는 부호만 반대구나를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홀수 차수만 있는 거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원점 대칭은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본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 두 개의 함수들은 적분 결과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식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한 그 결과가 0부터 a까지 적분을 한 결과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는 그림을 보면 너무도 좀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두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0부터 a까지만 구해서 2배도 되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우함수고요.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fx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뭐가 된다? 빵이 된다. 이게 이제 원점 대칭에서의 적분 결과야. 그래서 얘도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넓이와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데 문제는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10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라서 적분하면 그냥 0이 돼버린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점 대칭일 때는 그냥 적분하면 뭐다? 0이다. 우함수일 때는 y식 대칭일 때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의 2배 이렇게 줘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하세요.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를 적분하세요.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분하면 되냐면 0부터 2까지 적분해서 몇 배 하세요? 2배 하세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다 보니까 우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2배. 이게 이제 우함수의 특징인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서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기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계산할 것도 없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인데 그럼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걸 적분하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적분할까?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걸 그냥 적분하는 건 물론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답은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부터 1까지 어떻게? 그 적분 구간의 범위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함수의 누구를 확인하자? 대칭성.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확인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함수든 기함수든 우리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누구는 얘네들은 우리가 기함수라는 걸 알고 여기 보이는 누구는 얘네들은 누구라는 걸 알아? 우함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섞여 있잖아. 근데 이게 더하기로 섞여 있을 경우는 우리가 누구의 기본 성질에 의해 요 인테그랄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 두 개를 갈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라줄 수가 있어.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주면 얘는 그냥 뭐야? 다 우함수야? 다 기함수야? 그냥 얼마? 0이다.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적분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인데, 첫 번째 누구? 아,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대칭성을 확인하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테마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대칭성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대칭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하자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거나,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거나,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해서, 그거의 대칭성, 곱하기나 나누기식의 대칭성을 확인하기도 해야 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함수, 우함수, y축 대칭 두 개를 곱하면 얘는 무슨 대칭이 되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뭐 돼? 기함수 됩니다.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요? 우함수 되죠. 이거 결과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막 약간 막 좀 민망하네. 막 우기기 막 이러면서 막 외울 수도 있고, 그쵸? 뭐 기기우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엽게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한 게 뭔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함수라는 게 어쨌든 짝수 차수잖아. 그러니까 샘플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짝수 차수랑 짝수 차수를 곱하면 짝수 차수가 되네. 이렇게. 그럼 우함수, 우함수는 우함수는 이렇게도 생각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닐 거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샘플 만들어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지? 자, 두 번째. 이거 은근히 못하더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예요? 이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예? y축이요? 원점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뭘 그려본다?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y는 절대값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y축 대칭, 무함수입니다. 되시죠? 두 번째 방법,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x 대신에 누구를 넣어봐? 마이너스 x를 넣어봅니다. 이것도 뭐예요? 같죠? 그래도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무슨 대칭이야? 우함수,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럼 이건 뭐예요? 졸면 안 돼. 내가 처음부터 너무 텐션 낮게 했나? 기함수죠?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은 무슨 함수? 우함수. 얘도 무슨 함수? 우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우가 된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 한번 보실까요? 자, f-x, fx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시죠. 자, fx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x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우함수라고 줬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 5예요. 이렇게 줬어. 그래서 너를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답은 50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함수예요.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5예요.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이해됐나요?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구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뭐 해라? 대칭성 확인해라. 이해됐지? 그럼 대칭성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fx는 무슨 함수래? 우함수다. 이런 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우함수랑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곱해져 있는 함수가 기함수도 있고요. 우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홀수 차수기 때문에 기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만 누구하고 곱해봐봐. fx하고 이렇게 곱해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고? 기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곱하면 기함수. 적분하면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남아요? 5가 남죠? 얘는 상수함수잖아. 그죠? 상상만 있는 건 우함수라고 보고 얘도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5 곱하기 fx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함수가 돼? 우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우함수만 남겨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걸 어떻게 써도 된다 그랬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몇 배? 2배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 5 곱하기 얼마? fx, dx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얼마라 그랬으니까 0부터 1까지가 5라 그랬으니까 요거 적분한 거 5에 2랑 5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칭성을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를 조금 82쪽에 좀 적당히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정리한 다음에 문제 몇 개만 조금 여러분들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너의 책을 잠깐 빌려다오. 괜찮아. 연습 예제만 제가 한 2개 정도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문제는 이렇게입니다. 이제 6, 7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더 해줄게. 세 문제를 적어 놓겠습니다. 적을 데가 없네. 요거, 네. 다 정리하시면 제가 하나 더 적을게요. 네, 이거 3이요, 3. 그냥 제가 예전에 그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꺼내왔거든요. 사실 미리 설명은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 풀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그냥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우기 하니까 그냥 우함수, 기함수니까 판정부터 하죠. 대칭성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막 적분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받으면 이제 절대값은 뭐부터 나눈다? 범위부터 나눈다. 이런 생각을 애들이 많이 해. 그래서 이거를 2개로 나눠서 많이 풀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2까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풀어. 그리고 그렇게 풀어서 답 나오고 와 선생님 계산 더럽게 냈네 막 이러면서 약간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사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큰다는 거 아셔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좀 커요. 이 계산이 엄청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습관이 먼저 들어야 된다. 뭐야? 윗끝과 아래끝이 같다면 뭐부터 확인하는 습관? 대칭성부터 확인하는 습관. 이게 좀
좀 필수야. 내가 봤을 때 실제 문제 푸는 게 좀 중요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날리고 이거는 뭐야? 기함수 날리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만 하는 것도 우함수 성질을 좀 이용해 보면 범위를 안 나눠도 되는 게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두 배 하시면 되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거 x 플러스 3이라고 놓고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양수만 볼 거니까 뭐 마이너스 x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서 두 배 하면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이디어는 이해됐지? 굳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칭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하나 더 보시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요? 16? 위에 거요? 얘는 3? 맞나요? 아닌가? 맞죠? 0부, 어차피 이거는 기함수니까 곱해지면 0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생각하면 되는데 0부터 2까지가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그거의 6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나요? 이거 두 개는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시고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기성도 금세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좀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얘는 fx가 뭐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주기를 갖는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4간격으로 반복된다 인 거죠. 그러면 주기는 2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진 않아요. 뭐 삼각함수에서는 사실 우리가 저걸 좀 빡세게 보긴 했잖아. 뭐 최소의 양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4간격으로 줬다면 뭔가 4간격으로 반복되는 함수를 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가셔도 지금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기가 반복된다라는 말은 뭔가 이제 함수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약간 삼각함수처럼 그리면 그냥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간격이 뭐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의 x를 이렇게 하나 넣었다. 그 x를 넣었을 때랑 그 x에다가 4를 더해서 넣었을 때 이 간격이 같으니까 이 함수값이 항상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x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거기다 4를 더해서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항상 같아. 근데 그 x가 1로 가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x고 거기에서 4 더한 x 이렇게 가도 그 결과는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저식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4간격으로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한 주기 기준으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 fx, dx 한 주기를 적분을 했더니 5였다. 오케이? 그러면 0부터 8까지 적분한 건 얼마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자명하잖아. 얼마야? 10 이렇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되죠? 한 주기가 지금 5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가 넓이가 5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에 0부터 8까지면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어때? 한번 생각해봐. 1부터 5까지 적분한 건 얼마일까? 이것도 바로 나오죠.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1부터 출발하든 5부터 출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5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이 노란색 부분의 적분 구간에서 4부터 5까지를 떼서 0부터 1까지로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간격이 얼마기만 하면 돼. 4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3부터 113까지 적분한 거 얼마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어디까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지금 간격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은 한 주기가 4니까 몇 주기가 돌아가냐면 25 곱하기 주기가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125다. 이게 주기함수의 끝이에요. 엄청 쉽잖아, 그죠? 주기함수는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주기 딱 보고 곱해주면 끝이에요. 됐지? 근데 이제 주기함수랑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x는 a 대칭. 그 대칭축까지는 표현이랑 사실 주기함수랑 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더라고. 자, 이런 표현 조금 구분되나요? 일단 표현 구분부터 해봅시다. 일단 얘하고 얘하고 이 두 개 표현을 좀 구분해 내셔야 돼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설명도 해줬는데, 자, 1번 표현과 2번 표현의 의미를 지금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x는 0대칭, 얘는요? x 2대칭. 일단 하나 맞고 하나 틀렸거든요. 자,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주기가 4다 이런 뜻이고요. 둘 중 하나는 x는 2가 대칭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는 주기가 4다고요. 둘 중 하나는 x는 2가 대칭축이다요. 자, 주기가 4인 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네. 이 둘 중에 하나. 주기가 4인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이거 뭐 함정 없어요. 아니야. 뭐 3번 이런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 확실함. 아, 이건 뭐 믿으셔도 좋아요.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사기를 많이 쳐. 아니,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중에 하나는 주기가 4예요. 누가 주기가 4일까요? 1번입니다. 자, 대칭축이 2인 거는요? 2번이에요. 됐을까요?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사실 이래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제 주기는요, 이 x 값의 부호가 같아요. 등 부호, 누구의 부호가? x의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숫자의 간격이 주어져. 요 간격이 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실 주기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주기가 4인 함수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제 fx랑 fx 플러스 4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x라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1과 f5가 같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2를 집어넣으면 f2와 f6이 같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넣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x에다가 x-2를 넣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됐죠? x에다가 x 플러스 100을 넣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런 식도 가능해요. x 플러스 104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되시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기가 4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x 앞에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이 앞에 부호가 같고 같은 부호고 누가 결정을 한다 주기를? 이 숫자의 간격이 결정한다는 거야. 여기도 간격이 4고 얘도 간격이 4죠. 그러니까 이건 주기가 4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칭축식은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좋냐면 합의 일정이에요. 합의. 그래서 보시면 x하고 마이너스 x 이 부호가 반대예요. x 부호가 반대야. 반대.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 너하고 합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합이 얼마예요? 4죠? x끼리는 더해지면 지워지면서 합이 4로 일정하면 그거의 절반인 누가? 2가 대칭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이 4다. 그리고 얘네들은 x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좀 헷갈린단 말이죠. 나중에 같이 나오면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면 이래. 우리가 x는 2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는 함수를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y는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x는 2에서의 대칭축이기 때문에 2에다가 내가 이미의 x를 더해서 x 값을 찍으면 이게 이제 2 더하기 x가 되고요.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빼서 x 값을 찍으면 이게 이제 2 마이너스 x가 돼요. 이게 되죠. 그러면 그 둘의 함수 값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안 맞나 어떡하지? 여기부터 이렇게. 이 대칭축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3, F3이랑 여기다가 1을 빼서 F1 하면 두 개가 당연히 같아야 돼. 대칭이니까. 그쵸? 뭐야? 끊겼어? 이것도 용량. 귀찮네 이거. 대칭축이 2라고 하면 2에서 1을 더하면 3이 되죠. 3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에다가 1 빼서 1 되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당연히 같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같다라는 거야. 이런 뜻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합이 4면 왜 대칭축이 2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사실은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떨어지는 얘랑 여기에 떨어지는 얘가 서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x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두 개 더하면 합이 얼마야? 4잖아. 무조건. 어떤 값이든 간에.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대칭축이 2일 때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의 합은 항상 어때? 합이 4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라. 지금 이 둘은 함수값이 같을 때의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x값의 합이 일정하면 4면 대칭축은 2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은 이것도 변형 버전이 있어요. 변형 버전은 뭐냐면 이 x라는 게 사실 어떤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했던 거 이해되지? 그럼 x 대신에 누구 넣어도 되냐면 1, 2, 3 이런 것도 넣어도 되지만 x 대신에 x-2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fx는 여기는 f4-x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혹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f4 더하기 x는 f-x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자, 이런 식 다 어때? 얘랑 똑같은 식이지. 그래도 모양이 다르다 해도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어요. 규칙은 똑같아. 어때? x끼리 부호는 어떻다? 반대다. x끼리 부호는 어때? 반대죠. 그리고 합이 다 어때? 누구로 일정함? 4로 일정하다. 너도 합이 4로 일정하다. 그러면 대칭축은 얼마라고 체크해주면 된다? 2라고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제 두 개 표현 좀 구분되셔야 돼. 얘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이렇게 나와도 대칭축이 뭐예요? 2예요. 얘도 대칭축이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섞은 문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고, 요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두 개를 섞은 문제가 어딨지? 두 문제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부터 볼까? 요건 이제 대칭축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봐볼게요. 아니야, 이거 좀 너무 문제가 두 개 다 동시에 내 책도 던져. 미안해.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 아니,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 더 빡센 게 있거든. 잠깐만, 미안해요. 제가 그 문제를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기억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두 개가 다 쓰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이 문제 하나면 한 문제면 끝납니다. 자, 모든 fx 실수 x에서 여기는 연속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fx 플러스 2는 f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 f 3 더하기 x. 야, 혹시 미안한데 문제 바꿔도 돼? 바로 밑에 걸로. 미안. 혹시 안 썼지 아직? 썼나? 그냥 이걸 할까? 그래. 어차피 개념인데, 그죠? 3-x.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이거 너무 쉽다 써보니까 2분의 3부터 fx dx. 이게 얼마냐면 2라.
자, 요 느낌으로 한번 값을 구해 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한번 적분한 거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표현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얘는 뭐냐? 하면 주기가 2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뭐냐면 x는 3에 대해서 보다 대칭이다. 요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거 2인 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요. 그림을 좀 하나 그려서 샘플 하나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대칭인 함수 샘플 하나 만듭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각화해서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x는 3인데 그냥 3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냥 제가 샘플로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 그냥 얘가 3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지금 주어진 조건은 2부터 3까지가 2다 이랬으니까 2부터 3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얼마예요?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부터 3까지 적분한 게 2다는 여기 넓이가 2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3에 대해서 뭐니까? 대칭이니까 당연히 3부터 어디까지도 4까지도 뭐가 돼?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간격 보실까요? 2부터 4까지면 간격이 얼마예요? 2죠? 그럼 한 주기 적분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이야 또 7이면은 주기가 몇 번 돌아가는 거냐면 4번 돌아가는 건데 3번 반이죠. 3번 반. 근데 3번 반인데 어차피 나머지 반이랑 반이 똑같잖아요, 넓이가. 그러니까 얘는 3번 반이니까 3번 3주기는 4가 3번 돌아가서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주기는 어떻게 되면 돼? 요거의 절반이니까 2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칭축과 주기가 같이 이렇게 쓰이는 거고 대칭축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 샘플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대칭축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이게 조금 약하다 문제가.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요거는 여기에서 아까 했던 걸로 그냥 해야 되겠다. 요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예제가 딱 대칭축 연습시키기 딱 좋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얘는 이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A와 B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보시면 x 앞에 부호가 반대고 그죠? 그리고 합이 항상 2로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이 1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x는 1이 대칭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얘하고 얘 넓이를 줬는데 이게 아마 a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거였죠? 이게 a, 이게 이제 b다 이렇게 주면 저 결과를 가지고서 0과 1 사이의 적분값을 a와 b로 나타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모양을 만드는 적당한 대칭축 함수를 샘플로 하나 잡으세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저는 fx로 잡았다. 이게 뭐 실제 값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이 아이들의 내용들을 좀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다 어쨌든 정수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 그러면 이렇게 0, 마이너스 1, 2, 3, 이 정도 써주면 다 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놓고서 이제 여기가 A네, 여기가 B네. 이것만 써놓으면 답이 보이거든요. 3까지네.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3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쓰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뭐 이상하게 썼는데? 여기가 1, 2가 아니죠? 여기 2, 3이죠? 자, 이렇게네요. 그럼 딱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A라 그랬으니까, 요 지점이 A인 거예요. A, 요거 한 칸이 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부터 3까지가 B다. 이랬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이게 뭐가 돼요? 합쳐서 3개가 B가 되는 거죠. 이겠지. 그런데 여기가 A면 여기도 얼마예요? A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0부터 1까지는 사실은 요 두 개를 절반으로 나눈 건데 요 두 개는 B에서 A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답이에요. 2분의 B-A 끝나는 거야. 어떻게 대칭으로 보는지 알겠죠?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착착착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뭐가 되고 그쵸? B-A가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걸 절반으로 나눠서 2분의 B-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